안녕하세요. 알고 살자 한국산업 주제를 맡은 홍용표입니다. 저는 한국산업과 노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본에 협박당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수상 아베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신일철 주금의 압류재산 매각 절차를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원료인 불화수소 등의 수출 제한 등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 반도체 산업은 불화수소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실제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마치 산업을 올스톱 시킬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순도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스텔라, 모리타 등 일본 업체가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필요량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이런 일은 왜 발생했을까요? 산업적 관점에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에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불화수소와 같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빠른 성과를 내는 쪽으로 경제를 운용했기에 투자 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R&D를 통해 투자를 많이 했지만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부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장비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액의 70%는 장비값으로 쓰입니다. 예컨대 30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으면 장비를 사는데 21조 원을 쓰는 것이니 이 중 16조 원을 해외 업체에 지불하는 셈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주요 산업의 중간 투입 중 국산 비율을 보면 자동차가 66%, 그리고 조선이 62% 이렇게 돼 있고요. 제조업 전체 평균은 54%. 결국은 이것은 한국 제조업은 절반 가까이를 외국에서 사다가 조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완제품의 완결형 산업구조야말로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른바 넛크래커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나아가 선도하려면 현재의 소재업체, 부품업체, 완성차 업체의 단순 수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은 자율주행화와 전기동력화입니다. 자율주행화의 경우 라이더,
레이더, 센서, 고강도 경량 소재 등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이며 전기 동력화는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3분의 1로 축소되어 배터리, 모터 등의 전동화 부품이 중요하게 됩니다. 소비 패턴도 구매에서 공유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자율주행차 기술은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레벨 0부터 사람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레벨 4까지 5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레벨 3단계에 와 있다고 하죠. 레벨 3은 카메라나 라이다로 앞에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인식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레벨 4로 넘어가려면 인공지능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산업정책을 보면 시작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지만 R&D와 연구개발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합니다. 여기에다 도로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관련 기관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야 될 부처가 많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해야 할 법도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렇게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야 하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입니다.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은데 여러 부처의 이기주의가 작동하면 가장 중요한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략 등의 통합적 로드맵이 실종되고 비전과 기획 기능이 부재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도권을 가진 부처가 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 조급증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외국산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게 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지 않아 산업 연관 효과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드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정도가 낮아 부품과 소재는 중국산이 많고 소프트웨어는 미국산이 많습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회장은 드론의 핵심 부품인 모터, 배터리, 비행 제어 장치 등은 모두 중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론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드론 제조업체는 약 120개인데 이 중 24곳은 방위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90여 곳 중 대다수가 5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이들은 핵심 기술 없이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2017년 700원 수준인 국내 드론 산업 규모를 2026년까지 4조 4천억 원으로 키우기 위한 드론 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5년간 드론 3,500억 원을 구입하도록 해서 시장을 키우겠다는 게 핵심 전략인데 정부의 드론 산업 부양책이 중국 업체 배불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소재와 장비 산업에 대해 품목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초격차 품목, 자립화 글로벌화 품목, 제도약 품목, 탈바꿈 품목, 구조조정 품목이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초격차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에 해당됩니다. 자립화 글로벌화 품목은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등에 해당되며 제도약 부품은 자동차와 조선이 해당됩니다. 구조조정 품목은 섬유, 의류, 일부 가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재 부품, 장비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한국 산업 구조가 핵심적인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하고 조립 가공에 주력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6위의 제조 대국으로서 한국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남이 만들어 놓은 소재, 부품, 장비를 들여다가 인건비만 따먹는 제조 단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제품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제조에서 자율성을 가지려면 소재, 부품, 그리고 기계를 스스로 만들 줄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만들고 실험해 보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직접 만들지 않아도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산업 생태계를 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알고 살자 한국산업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중국은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탄생했다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